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말이 당신을 기쁘게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나요? 왜 나의 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처럼 보일까? 오늘 이 방송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배려와 다정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우리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착한 게 문제인 걸까? 아니면 착함의 의미를 오해한 걸까? 어떤 심리학자는 착하다는 평가는 누군가가 당신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타인의 기준에 의해 당신을 판단하는 단어일 뿐, 그 자체로 진정한 존중이나 감사를 내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맙다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들이 그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착하다는 평가가 아닌 고맙다는 표현이야말로 진정한 선함의 증거가 아닐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착하시네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당신을 찾아와 같은 부탁을 반복하거나 심지어는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도운 걸까? 아니면 그저 이용당한 걸까? 오늘날의 인간관계에서 선함이 곧 약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며 남을 돕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사 대신 권리를 요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존중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도우면서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단순히 착하다는 평가였는지, 아니면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착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평가이고 고맙다는 말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은 물론 이후에도 마음 깊이 남아 우리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불친절해야 존중받는 이유를 통해 우리가 왜 착함 대신 존중받는 선함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가? 이번 방송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함이란 무엇이고 왜 고마움이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지에 대해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한 회사의 직원인 민수가 점심시간 직전에 동료인 영수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자료 좀 대신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하게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해서요. 민수는 평소 다정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에 영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미루며 영수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민수에게 부탁했고 민수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업무량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로젝트가 끝난 후 상사에게서 들은 말은 영수 씨,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요. 라는 평가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도운 일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실망을 느꼈지만 자신이 그간 착하게 행동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착하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노력이 묻혀버리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노력과 진심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민수처럼 착함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영은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정하거나 음식을 나눌 때도 지영은 늘 난 괜찮아. 너희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합니다. 어느 날 모임 후 계산할 때 친구들이 무심코 이번엔 지영이가 내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지만 평소 자신의 착한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아 웃으며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친구들은 매번 자연스럽게 계산을 지영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영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점점 자신의 행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관계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 역시 우리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높이고 그 기대치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 지속되게 만듭니다. 결국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균형은 우리가 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도우면서 스스로를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의 착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희생이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심리학자의 조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때 얻어진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함은 평가가 아닌 관계 속에서의 균형을 만들어야만 존중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착함이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선을 명확히 그리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경계선이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를테면 상사나 동료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일을 떠넘기려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제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은 거절하고 또 다른 때는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설정한 경계선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착함과 도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함은 때때로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타인의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이 금전적인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고 싶어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봤어. 이러이러한 제안을 생각해 볼래? 라고 말하며 상대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착함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우면서 가장 큰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의 행동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입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상대가 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단순한 배려와 호의에서 나온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타인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타인의 반응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고 착함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작은 승리부터 시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꺼번에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는 이번에는 이 음식을 먹고 싶어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받았을 때 이건 제가 맡기 힘든 일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 스스로의 착함을 증명하려고 애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착함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명언을 통해 착함이 어떻게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착함과 존중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자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착함의 본질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 스스로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도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순응이 아니라 서로의 욕구와 한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진정한 착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이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함 또한 과도하거나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그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따르자면 우리는 도움을 줄 때와 주지 않을 때를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뜻인 동시에 나 자신도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은 나를 타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착함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유사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람은 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에게 귀하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착함은 결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를 귀히 여김으로써 그 착함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 행동이 나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너무 멀어지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도 이 거리감의 원칙은 매우 유효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착함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해 왔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타인의 요구를 지나치게 받아들인 나머지 스스로 지친 적은 없었나요? 이제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 나의 행동과 태도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이번에는 착한 사람이면서도 존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착함과 존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줄 때 명확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반복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몇 번은 기꺼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계속될수록
그 도움은 의무처럼 느껴지거나 상대방에게 의존성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거절은 불친절함이 아니라 상대와 나 모두를 보호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업무를 도와줬음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타인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 스스로를 소모시키기보다는 내가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나의 도움을 당연시하며 결국 나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 노동을 스스로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타인에게 나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가진 관계는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항상 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뒷정리를 도맡아 왔다면 한 번쯤은 이러한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기꺼이 제공했던 도움과 배려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도권을 통해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존중받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 거짓말을 덮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 거짓말에 동조하게 된다면 결국 나의 신뢰는 손상될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나의 존엄성과 신뢰는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착함이 존중받는 것으로 이어졌는지 돌아보셨나요? 혹시 무조건적인 착함이 나를 소모시키거나 이용당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착한 사람이면서도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착한 행동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존경을 얻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 회사원인 민수는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업무도 자주 도와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정말 착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민수의 도움은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은 민수가 도와주지 않을 때 불만을 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수는 고민 끝에 자신의 도움의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가 우선임을 분명히 밝히고 추가적인 도움 요청은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만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은 민수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고 민수의 능력을 인정하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수지는 가족들 사이에서 늘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음식 준비, 청소, 가족 간 갈등 중재 등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가정은 평화로웠지만 수지는 점점 지쳐갔고 가족들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가족들에게 가정 내 역할을 재분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수진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친구 관계입니다. 유나는 늘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정하는 일, 친구들의 고민 상담, 심지어 금전적인 문제까지 항상 그녀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자신의 역할이 친구들에게 편리함만 제공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유나를 불편해했지만 점차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녀를 진정한 친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착함은 단순한 편리함 제공이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착함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를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의 요청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착하면서도 존중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자신의 착함이 존중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착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큰 영감을 주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한 행동이 단순히 평가를 넘어 진정한 존중과 감사로 이어지는 순간, 그것은 인간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 착함이 어떻게 더 큰 영감을 주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한 행동은 타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자선 단체의 봉사자였던 은주는 주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작은 도움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는 그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은주가 도움을 주었던 한 가정은 은주의 선행에 감동받아 자신들 역시 다른 이웃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은주의 착함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셈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 행동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유명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이성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착한 행동이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착함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착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착한 행동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의로운 행동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는 개인의 선행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한 대학 연구에서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착한 행동은 사회적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행동은 타인에게 감사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더 큰 만족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금전적 보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특히 그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우리의 착한 행동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치유와 위로를 선사합니다. 결국 진정한 착함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존중과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과 인간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